도청에 대해 도청 직원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내일부터 출근 시간대 반대 시위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아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도내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민간이 주도한 탄소 감축부터 태양광을 통한 기금 마련까지 녹색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참정권 교육은 많은 제약이 따르는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학생 스스로 정당을 만들고 모의 선거까지 계획하며 실천하는 참정권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동안 직지 우수성을 알리는 참병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일대의 도시 재생을 이끄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영환 지사가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힌 차 없는 도청 사업에 대해 공무원 노조의 반대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0%가 차 없는 도청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는데 보수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공무원 노조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당장 중단하라. 직원 의견 무시한 차 없는 도청 반쪽 시행 반대한다. 충청북도 공무원 노조가 차 없는 도청에 반대하는 현수막 18장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주변 골목은 과거보다 더더욱 들어차고 있고 그 골목을 활용했던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대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직장인들이 더 멀리, 더 밖으로 오히려 나가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차 없는 도청에 반대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도청 직원 1,100여 명 중 68%인 749명이 응답했습니다. 특히 16가지 질문 중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83%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김영환 지사가 말 바꾸기를 반복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주차타워 건립 계획을 돈이 없다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주차 공간을 도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불거지자 돌연 민원인 주차장 확대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까지 도하고 노조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등을 끌고 갈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좀 이거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좀 해주셨으면. 공무원 노조가 한국노총과의 연대 가능성도 내비치며 내일부터 출근 시간대 반대 시위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보수 성향의 충북 자유민주 시민연합은 공무원 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차 없는 도청 사업이 진영 간 다툼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담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의 의료비 후불제 팀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는 레이크파크 팀을 구성했습니다. 또 여성가족정책과는 양성평등 가족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체육진흥과 업무에서 세계 무예마스터십 개최와 지원 업무는 폐지됐습니다. 제19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오늘 도내 곳곳에서는 기후위기를 부르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 감축부터 태양광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의 기금 마련까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대가 탄소중립대학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감축 교육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학부터 먼저 나서겠다는 의지입니다. 탄소 감축 관련 혁신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재학생, 교직원 및 지역 주민들을 탄소 감축 미래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주도 탄소 감축 포럼이 청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의 탄소 감축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입니다. 기술적 혁신이 탄소 중립을 앞당길 수 있다며 각계각층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기업과 또 어떤 시민단체와 모든 국민이 다 바텀업으로 또 탑다운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효과를 청주시 북부권 환승 주차장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지역의 한 대기업이 기탁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410kW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한 겁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재생에너지의 판매 수익은 청주 지역 저소득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기금으로 연간 4천만 원씩 20년간 지원됩니다. 교육복지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또 이곳 주차장도 이미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올렸기 때문에 토지 이용도 굉장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2050 탄소 중립 지속 가능 사회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녹색 움직임이 작은 실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환입니다. 네, 우리나라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법이란 이름으로 너무 제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더욱 그런데요. 비록 실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정당을 만들고 선거까지 치른다면 어떨까요? 참정권 교육 현장을 진기훈 기자가 가봤습니다. 3355 모여 우리 지역과 교육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학생들. 이런 고민은 모의 선거 포스터에 실리는 공약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스스로 가상의 정당을 만들어 도지사 후보를 내 모의 선거까지 치러봅니다. 충북 9개 학교 학생 60여 명이 직접 기획한 참정권 교육 현장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실천적인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선거운동과 온라인 선거, 모의 기초의회 조례 제정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과정도 체험했습니다. 대선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정치적 색깔 성향으로 투표했었는데 이제 이번 활동하고 나서 후보자분들의 공약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도움이 될까.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교원 수급 문제점, 환경, 학력,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교육감에게 전달하며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도 깨닫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주소는 단기 프로그램 위주,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이 미비하고 각 기관 간의 중복 현상도 있습니다. 기관 간 네트워크 소통망 구축, 충북대 평생교육원의 범위와 기능 확대의 필요성이 일부 학생들만이 아니라 미래의 정치 참여나 정치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꿈과 어떤 잠재력을 향상한다는 차원에서는 더 확대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현실 속에선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입시 위주 교육 등으로 일선 학교의 참정권 교육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된 만큼 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뒤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 고인쇠 박물관이 올해로 문을 연 지 30주년이 됐습니다. 건물 하나로 출발한 고인쇠 박물관은 이제 이 일대의 도시 재생을 이끄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고인쇠 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발행한 기념 우표입니다. 사진과 캐릭터 두 종으로 만들었는데 일반 판매용은 아니지만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직지문화제 등에서 홍보용으로 배부됩니다. 직지문화제 때 참여하시는 국내외 주요 VIP들에게 직지를 홍보하고요.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의 해외 문화원을 통해서 직지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게 해당국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동기로 세워진 청주 고인쇠 박물관. 한동안 직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천벽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고인쇠 문화 컴플렉스로 거듭났습니다. 고인쇠 박물관 앞에 들어선 근현대 인쇄 전시관과 금속 활자 전수교육관이 그것입니다. 내년 건립을 목표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고인쇠 박물관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청주 울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운천동 일대의 도시 재생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울리단길이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저희 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또 사적지도 보면서 관광하고 즐길 수 있는 고인쇠 직지라는 과거에서 출발해 도시 재생이라는 미래를 아우르며 기록문화의 도시 청주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가 이범석 시장과 공약이행 시민평가위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창고에서 민선 8기 공약이행 세부 시행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40개 공약과 88개 이행 과제를 12개의 공약 사업 목록으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됐는데 공약 실천을 위해 4조 7천억여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오는 29일 최종 공약을 브리핑을 통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CJB가 지난주 보도한 청주 명암타워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주간 업무 보고회에서 시민 공공의 공간뿐만 아니라 일부의 민자 유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관광, 문화, 체육시설의 민자 유치를 위한 공무원들의 선제적 업무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여름 과일 하면 시원한 수박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젠 과거 얘기가 됐습니다. 한동안 부동의 1위였던 수박이 복숭아의 자리를 내준 건데요. 가격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그 이유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여름철 과일 왕으로 복숭아가 등극했습니다. 청주의 한 유통업체의 경우 7, 8월 복숭아 매출액은 2위인 수박보다 1.5배나 많았습니다. 지난해와는 정반대가 된 겁니다. 수박은 큰 거 사다 놓으면은 둘이 사는 집은 그걸 다 먹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근데 얘는 또 좋아하니까 많이 먹기도 하고. 한 대형마트의 조사에서도 복숭아와 수박의 인기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1위인 복숭아의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2% 이상 증가했지만 2위인 수박은 8% 이상 감소했습니다. 3위인 포도 매출액도 11%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과일 가격 매출 순위가 달라진 것은 소비 트렌드와 판매 가격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큰 수박보다 작은 복숭아로 수요가 옮겨간 겁니다. 수박 가운데 매출이 늘어난 것은 애플 수박 등 부피가 작은 수박으로 1년 새 10% 이상 늘었습니다. 포도 매출액이 11% 증가한 가운데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이른바 MZ세대가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은 매출이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판매 가격도 인기 과일 순위를 바꾼 원인입니다. 복숭아는 출하량이 늘면서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7.4%나 내렸지만 수박은 27.8%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춰 복숭아 특별전을 다음 달까지 이어가는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지난주 마감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의 27,830가구 48,818명의 신청에 신청률이 99.97%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국비 130억 원이 재원으로 청주시는 일반 신청자에게는 청주페이 카드 충전으로 116억여 원을, 시설은 3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엄태영 국회의원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폐지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엄 의원은 성급한 의무 휴업 폐지에 앞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택견협회 신임 총재에 문대식 총재가 취임했습니다. 한국택견협회는 전국 택견인들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대식 5대 총재 취임식을 열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재는 택견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인재 양성 사업과 택견 생활체조 보급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용장협회 충북지회가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회원 작품전인 발을 빗다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충북을 대표하는 미용장 26명이 바다와 물고기, 동물 등 다양한 주제를 머리카락으로 제작한 작품 51점이 전시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늘부터 3박 4일간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올해는 국가 위기관리와 대응 역량을 점검합니다.
네, 오늘 에너지의 날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요. 환경 문제,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